자, 제가 오늘 이제 시간, 저에게 허락된 시간 한 45분, 50분 정도 길지 않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그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부분들, 여러분도 궁금한 부분들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드렸던 PT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앞에 거 제목인데요. 자, 김민구 밑에 보면은 무슨 독서라고 써 있을까요? 시작! 기록 독서입니다. 무슨 독서요? 자, 위에 보시면은 하얀색 글자로 독서하고 기록하고 성장하는, 따라해 보실까요? 독서하고 기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독서, 처음에 독서, 그 다음에요 기록, 그 다음에요 성장입니다. 가운데 거 빼고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찾은 비결이 뭐냐 따라 하실까요? 기록입니다.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작년 오늘 이맘때 뭐 하셨나요? 뭐 핸드폰 보시면 아실 수 있나요? 네, 아니면은 한 달 전에 뭐 하셨나요? 저는 여기 이렇게 제가 수첩을 써요. 바인더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기 교회 계단 올라올 때도 세계 지도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세계 지도가 걸려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열방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보는 수첩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해놓고요. 매일마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 선언 써놓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여기 뭐 이렇게 꿈 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100살까지 플랜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체의 어떤 계획들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월간 플랜인데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생생하게 현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간 계획인데요. 주간 일주일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색깔로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소중하다.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저의 삶 가운데 나 같은 이런 표현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김민구 이 거지 새끼 튀어나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례 시간에. 무슨 시간에요? 종례 시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인창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창중학교에 한 반에 44명이었는데 제가 1분단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례 시간에 중3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김민구 거지 새끼 튀어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두 가지. 첫째, 내가 왜 이 새끼지? 그리고 튀어나와 뭐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나?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저를 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나와갖고 차렷하고 쓰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분이 너무 청소년이잖아요. 얼마나 막 이게 막 그래요. 내가 왜 그지 새끼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짝다리를 짚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고개를 쳐들었어요. 이렇게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철이 없었죠.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중3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고 막 화가 난 상태인데 어머니 아버지 막 이혼하고 막 정말 막 뒤죽박죽 한 놈만 걸려봐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출석부로 머리를 팡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아파가지고 차렷했습니다. 근데 0.0001초 사이에 아니야 지문 안 돼. 다시 짝다리를 짚고 고개를 또 쳐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출석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빵 때리시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그냥 진짜 져야겠다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선생님들 왜 이런 소리를 내실까요? 김민구 거지 새끼 한 달 동안 먹을 식권이야 주서가. 지금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의 소리.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신 다음에 마음에 결정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울지 않는다. 둘째, 남자 어른들과 말하지 않겠다. 남자 어른들은 비겁하고 치사하고 무책임하다. 누구요? 우리 아버지.
모든 분노와 원망이 남자 어른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예, 자유합니다 이제는. 근데 제가 그날 이 아이들 다 보고 첫째 애들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하고 애들 다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때 제가 눈물이 흘리게 돼요. 어떤 눈물이냐면 창피해서 우는 게 아니고 쪽팔려서 우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 좀 그런데 억울하다.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가난한 게 뭐 제 잘못인가요? 이런 걸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먹을 식권. 요즘은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 학교 다닐 땐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이 식권을 급식을 줬는데 이거를 이제 말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학생들 줘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민구야 끝나고 쌤 좀 보고 가라 해가지고 애들 없는 데서 교무실로 와도 다른 선생님들 보이니까 민구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거 몰래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식권 가져가 열심히 하고 힘내 이렇게 격려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김민구 거지 새끼 한 달 먹을 식권 주서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거를 주워가지고 잘 안 주셨는지 저기까지 제자리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억울한 것도 있는데 제 억울한 걸 넘어서 그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유,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잘못 만나갖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2번 만나고 선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44년생이세요. 연세가 있으시죠. 어머니 54년생이시거든요. 10살. 예, 도둑놈이죠, 우리 아버지. 어쨌든 2번 만나고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난 것도 억울하고 딸 가출하고 집 나가고 연락 안 되는 것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들 새끼 하나 잘 키워보려고 죽어라 일하시고 청소 일하시고 파출부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아직도 일하세요. 아직도 70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하세요. 저희 어머니 어느 정도 정신력이시냐면요. 이거 좀 너무 웃길 수도 있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하고 내리시다가 버스가 높잖아요, 계단이. 우리는 좀 낮게 못 만드나? 높아갖고 내리시는데 발을 겹질르셔갖고 넘어지셔서 발이 이제 발목뼈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병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아유 어쩌다 그러셨어요 해갖고 이제 통기부스를 해야 돼요. 2달 동안 이제 해야 돼요, 기부스를. 근데 저희 엄마가 의사선생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진짜 관리 잘할 테니까 통기부스 말고 그거 반기부스 붕대 하는 거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아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나요. 빨리 하고 나야지. 통기부스 해야 돼요.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제가 이거 기부스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회사 잘릴까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 청소일 아직도 하세요. 저는 뭐 청소일 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은요 정말로 이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뭐 어때요? 저희 어머니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회사에서 자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집에서는 기부스 했다가 회사 갈 때 풀러갖고 이러면서 가셔가지고 가셔서 회사에서는 똑바로 걸으시는 거예요. 입목 꽉 참고. 남들한테 눈총 받고 잘릴까봐. 이런 어머니세요. 그날 이거 주워 갖고 가는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다. 그때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조금의 한 번의 전환기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너무 웃기고 죄송한데 저는 청소년기 때 아이들 뭐 이렇게 담배 이렇게 하나씩 피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성격이 아주 좀 그래가지고요. 담배 10가피를 이렇게 담배를 피고. 지금 뭐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네, 착하게 생겼지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엄마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정신 차렸다가 청소년기는요. 따라 하실까요? 애들 모습 따라해보세요. 속지 말자. 애들의 연기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애들은 잠깐 변했다가요. 다시 금방 돌아가거든요. 정신 잠깐 차렸다가 똑같이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는 제가 똑같은 인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 정학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정학?
그거 되게 좋습니다. 그거 학교를 안 가도 되거든요. 저는 정학을 2번 맞았어요. 예, 학교도 안 가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학교 뭐 재밌나요?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대학교 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화면 PT 보여주실까요? PPT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요거 보시면은 저의 경력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나뵐 수 없습니다. 중국에 갔고요. 코로나인 줄 모르고 한국에 잠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주 파송해주는 교회에서 아유 김 목사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파송식 제대로 하자, 정식 후원 파송 제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비행기 티켓을 1월 30일인가 예약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빨리 들어와서 좀 쉬어 해가지고 안수식도 제대로 하고 해가지고 3주 빨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선교사들은 보통 다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비행기를 미리 끊어놔야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달 전에 미리 그 날짜에 끊어놓은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간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거 비행기표 바꾸면 돈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녀가 3명 있거든요. 5명 비행기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좀 빨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1주일, 2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우한 폐렴. 처음에 코로나 아니었죠. 우한 폐렴이래요. 뭐지? 에이 뭐 잠자면 없어지겠지. 그리고 비행기가 2월 7일 날 끊어놨어요. 돌아가는 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되니까 비행기가 캔슬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3월 달 또 없어져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배려해 주시고 해가지고요. 안식년을 조금 빨리 1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이제 앞으로 하기 쉽지 않겠다.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선교하기 쉽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며 선교하자. 자비량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2번째 보시면 경력에 앞에 거 그냥 3P 자기경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플래너 하는 회사인데 여기 교육회사에 어떻든 여기 안수 집사님이 대표님이신데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고 중국에 기회를 봐서 들어가야 했는데 그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형편이 된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그 앞에 거 혹시 하나 없나요? 저기 집사님 앞에 거 숫자 나와 있는 거 혹시 없을까요? 저기 강의 사진들 없나요? 네. 그럼 앞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저씨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얘기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 힘드신가요? 네. 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나와요. 농담입니다. 또 어떤 거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창의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이렇게 딱 정답 말고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머리 간지러워요. 뭐 좋습니다. 예, 여기 휘경여중이 요 근처에 있지 않나요? 휘경여중? 동대문에 있나? 휘경여중 거기 강의에 갔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손들더니 쌤 저거서 뭔지 알아요? 비듬 털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와 넌 정말 크게 될 녀석이다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까 맞히셨습니다. 고민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고민, 걱정, 염려 넘겨보세요. 자, 요 꼬마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민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실까요? 다시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실까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을까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따라하실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정답입니다. 상대적인 거가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대한민국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실태를 보여드릴게요.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의 공부 시간이 전 세계 몇 위? 1등입니다.
그리고 OECD라는 국제개발경제협력기구, 다시 말해 잘 사는 나라들 평균이 35시간 공부하는데요. 핀란드 교육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 이제 교육의 선진국이에요. 여기 29시간. 대한민국 몇 시간? 50시간을 공부합니다. 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네,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평균 2배 공부합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자, 보세요. IQ가 또 믿기 힘들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IQ 몇 등? 1등입니다. 양옆에 앉아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실게요. 자, 따라하실게요. 집사님이요? 하면 시작. 권사님이요? IQ가 그렇게 1등이라고요? 믿기 힘들. 네. 중고생의 학업 성취도 과학 경시 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무조건 1등, 2등, 3등입니다. 왜요? 공부를 진짜 많이 시키니까.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애들 또 어디 가요? 넘겨보세요. 학원,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제가 그 3P라는 회사가 있는 데가 잠실이었어요. 잠실에 중학교 3학년 한 달 학원비 평균을 내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그거 잠실 산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부자 동네일 수도 있지만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평균입니다. 중3짜리 한 달에 사교육비가 얼마 들 것 같아요? 잠실? 평균입니다.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빵원인데도 있는 거예요. 평균 200만 원. 중3 한 명 200만 원. 그 옆에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1번지라고 하죠. 대치동. 저희 어머니가 대치동에서 청소 일 하시는데 대치동. 어머니 모시러 갔다가 진짜 제가 어머니가 밤 9시 55분에 일을 끝나세요. 갔는데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그 봉고차들이요. 차로를 4차선을 점유해버려요. 그 대치동이요. 거기는 한 달에 중3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 아까 잠실 200. 네, 300 한 명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자녀가 몇 명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저희 애들 학원 안 다니거든요. 만약에 저 대치동 학원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 하면 어떻게요? 900만 원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사교육 빌딩 넘겨보세요. 자, 유의미한 걸 보여드릴게요. IQ랑 학력 대비 인재율, 다시 말해서 IQ 전 세계 1등입니다. 학력 높아요. 근데 그거 비해서 세상에 나와서 뭔가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비율 세계 최하위. 노벨상 받은 거 우리나라 있습니까?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예. 왜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보실까요? 따라해보세요. 공부가 재미없다. 공부 재미있는 애가 어딨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제가 학교 강의를 많이 가봤는데 한두 명은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인정해줬는데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아이비리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대학이 몰려있는 곳인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입학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퇴, 졸업을 못하는 비율이 또한 1등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지도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도인데 아이비리그가 저기 북동부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8개 사립대학인데요. 자, 아는 대학교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여기 나오신 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방 전문대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야간. 네, 뭐 몰라요. 근데 이름을 들어봤죠. 하버드 들어보셨죠? 하버드 들어봤죠. 자, 하버드. 자, 눌러봐 주세요. 한번. 자, 넘겨봐 주세요. 다음 거.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낙제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 책 제목입니다. 요거 너무 중요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책 제목 시작.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영구 박사님 책인데 정말로 이 책은 여러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선물하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을 20번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 삶이 빡빡해질 때 이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복에 겨워 사는구나. 이분은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요, 정말로 대한민국 어떤 애국심 그리고 크리스찬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신앙서적입니다. 근데 일반인들도요, 저희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 책 꼭 한번 일독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버드 낙제생 가운데 어느 해인가 10명 중에 9명이 어느 나라 학생?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왜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낙제를 할까? 왜 그럴까라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게 뭘까요? 따라해보실까요? 빙산의 일각. 따라해보세요. 빙산의 일각. 자, 눈에 어떤 것만 보여요? 네, 학습관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돼. 학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 따라해보실까요? 자기관리. 자기주도성. 다른 말로 해서 따라해보실까요? 스스로.
예,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니, 둘 중에 학습 관리가 중요해요?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대답은 자기 관리라고 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우리 애들 공부는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업해야지, 속으로는 그러시지 않나요? 예, 근데 둘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학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좀 이렇게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알일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란입니다. 계란입니다. 자, 이거 천천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멈춰주세요. 자, 계란이 유정란, 알을 낳았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네, 며칠 만에 부화할까요? 계란 나 어렸을 때 다 키워봤다 하시는 분. 안 키워보셨어요? 다 도시분들이신가요? 저는 도시에 살았는데 키워봤는데 학교 앞에서, 국민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거 안 키워보셨나요? 그렇게 금방 죽더라고요. 3일 지나면 한 마리 죽고, 일주일 지나면 좀 중딱 되려고 그럴 때 또 죽고 하던데, 어쨌든, 예. 여러분, 생명에 있는 유정란은요, 21일 만에 부화하게 됩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0일, 좀 19일쯤 되면요, 꿈틀꿈틀 거립니다. 느껴져요. 엄마는 알아요. 따라해보실까? 엄마는 알아. 엄마는 알아요. 이 움직이는 게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엄마는 느끼거든요. 아기가 어떻게 해요? 아기 병아리가 세상 나오려고 톡톡톡 사인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애가 나오나 보다. 밖에서 조금 어떻게 해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살짝 쳐줘야 돼요. 예, 따라해보실까요? 줄탁동시. 아기 병아리가 알 안에서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스스로 톡톡톡 사인을 보내면 그거를 엄마가 기다렸다가 인지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톡톡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기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예, 안에서 애들이 일단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 하고 싶은 게 뭐야?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은데? 싫은데요. 너 뭐 좋아하니? 게임이요.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부모인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좀 열정적이고 빠릅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야, 옆집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야, 쟤는 저기 가고, 야, 쟤 지금 좋은데 취업했고, 야, 쟤는, 너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면 눌러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깨져버려요. 넘겨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시작. 지금 우리 웃고 계신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변화해라, 변화해야 하기 전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드릴 키워드는 스스로입니다. 억지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 이거 그래도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더라도요. 요 강의 끝나면요. 스스로로 바꾸시기를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스스로.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계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굴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국내 1위 계란 유통회사 누구요? 한재권 회장님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계란 유통 조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순박하게 시골 우리 그냥 옆집 할아버지 아저씨처럼 생기셨는데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요.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습니다. 큰 돈 벌어서 장학사업하는 걸 꿈을 갖고 서울 상경했어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인터뷰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은 뭐였다? 따라하실게요. 독서의 힘. 독서의 힘. 자, 빨간색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세상은 누가 바꿔요? 꿈꾸는 자들이 바꿔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걸 통해서요? 쉼없는 독서를 통해 누가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요? 스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스스로.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여기 있네요. 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이렇게 와서 안식년 가지면서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안식년 쉬다가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 군데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강의하게 되고 또 강의하게 됐는데 입소문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한 3년 아직 좀 안 됐는데요. 몇 번 강의했을까요? 760번 강의했습니다. 1400시간 강의했고요. 35,000명의 사람들 회중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 청소년들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 전국에 70군데 강의를 갔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났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몇 회, 몇 시간, 몇 명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록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자. 넘겨봐 주세요. 자, 넘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독서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인더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독서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이번 연도에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왔고 어떻게 읽었는지 기록하는 건데 저기 보시면 2011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냥 책을 읽지 말고 따라 하실까요? 목표, 계획,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요렇게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책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옆에 한 번씩 보시고 뒤로 손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책을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네, 뒤로 막 대충 손으로 보시고 뒤로 막 넘겨봐 주세요. 네, 보시고 뒤로 넘겨봐 주세요. 책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네, 요것도 보시면서 요 바인더도 뒤에 보시고 대충 보시고 넘겨봐 주세요. 책을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끝에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어떻게 뒤로 한번 또 후루룩 넘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대충 읽었어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뒤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보세요 한번. 네,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절박함.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독서하고 강의하고 나누는 이것들을 사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을 그때까지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 나 예수 생명만 나누고 철저하게 복음만 전하겠다는 게 제 인생의 비전과 사명과 그냥 제 목숨 거는 거였어요. 저희 막내 14개월 때 중국 데리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선임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니하오 하나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갖고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버스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가라 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근데 한국에 와서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부르실 때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런 독서나 이런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좀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책 읽는 거는 계속 읽어본 건데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저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달래요. 알려줬어요.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알려달래요. 또 알려줬어요. 몇십 명이 모이고 강의하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내 사명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저의 사명은 한국이든 전 세계 열방이든 이 책과 어떤 이런 바인더, 도구를 통해서 당연히 그 밑에 베이스는 전 복음 전도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깨우는 어떤 삶을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독서를 이렇게 저는 했어요. 보셨잖아요. 아까 제 수능 몇 점이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진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진짜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끝까지 고득점이라고 했는데 176 다 이러는데 고득점인데 수능 이렇게 고득점 맞은 친구가 이렇게 책 읽을 수 있을까요?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IQ가 높지도 않아요. 뭐 대한민국 IQ 1등이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남들 한 번 읽을 때 전 5번, 10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책을 한 20년 넘게 읽다 보니까 대충 누가 뭐 얘기하면은 맥락도 이해가 되고요. 책 한 번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흐름과 문맥과 파악이 다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하면 된다.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난 못해. 난 이미 늦었어.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난 안 돼. 아니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혹시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 몇 분 계실 수도, 여기 다 젊으시구나. 다 우리 젊으신데. 저희 어머니, 네, 54년생이세요. 70이 넘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안경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 갔다 오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세요. 할렐루야. 녹화가 되나요? 유튜브 나가나요? 어머니 학력을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어머니가 가방끈이 매우 짧으세요. 매우. 예, 매우. 국민학교, 네, 겨우 어쨌든, 네, 시골의 강원도 분이신데, 이런 분이 글씨도 막 틀려요. 어머니 막, 아들아, 미안하다인데 미안허다. 이렇게 다 철자 틀리세요. 이런 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책이, 일반 서적이 1권, 2권, 10권, 50권, 100권. 할렐루야. 밖에서 대치동에서 건물 빌딩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 할머니예요. 집에 오셔갖고 안경 쓰고요. 똑바로 앉아서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기준, 저희 어머니 기준. 성경 먼저 10장 읽고 독서. 근데 성경 10장 읽을 때 일단 에너지가 다 써서 책은 한 장 보다가 힘들다. 어쨌든 책을 읽으세요. 너무 어머니가 귀여우시고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여러분, 독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진짜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복음으로 일어나야겠지만 독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 하시는 것들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저 독서하는 겁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 뭐 작성일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독서하겠다 쭉쭉 넘겨주세요. 그냥 네, 요런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요렇게 뭐 읽고 하는 건데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들, 아니 휴대폰 있으시면요, 사진을 찍으세요. 자, 이거는 모두가 읽으셔야 돼요. 아유, 독서, 그놈의 독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책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으로 독서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2권입니다. 되게 쉬운 책입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저희 어머니가 읽으셨어요. 책 잘 읽는 방법은 아직 못 읽으셨는데 어쨌든 요 2권으로 독서를 시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강사님 어떻게 하면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1번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으세요. 그 다음 2번째 독서법에 관한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책 잘 읽는 방법이란 다시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잘 읽는 방법. 네, 김봉진이라는 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배달 음식 시켜보셨나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세요? 배달의 민족 대표가 김봉진입니다. 저분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의 그런 기업을 이루게 됐는데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요 2권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2권입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 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요 2권도 사진 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나는 독서법에 관한 책을 읽고 싶어. 독서법.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독서할지를 알고 싶어. 요 2권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요 2권이 제가 여태까지 독서법에 관한 책들 한 250권 정도 읽었습니다. 독서법만 관련된 것들요. 한국의 독서법에 관련된 책들이 수천 권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 중에 요만큼 읽은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현재까지 좋은 책은요, 요 2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김병완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삼성에서 그 핸드폰 연구원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 핸드폰 연구원. 11년 근무하다가 삶의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는 난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해서 직장을, 그 좋은 삼성을 때려칩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요. 나 회사 그만둬도 돼? 아내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나 회사 때려쳐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어쨌든 1년 걸려갖고 회사를 때려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서울의 남산도서관에 매일같이 가서요, 3년 동안 책을 10,000권을 읽어요. 몇 권이요? 진짜 10,000권을, 말이 10,000권이지.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엉덩이에 욕창이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욕창이 날 정도로 독서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사명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독서 강국으로 만들고 싶은 사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어떤 그런 느낌은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엉덩이에 욕창이 날 정도로 독서해 봤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독서에 미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도 계속 독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방법을 후루룩 넘겨보겠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4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책을 고르는 방법인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표지. 책의 앞 표지를 보는 거예요. 표지 보면은 제목 있죠? 이 책 제목이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초서 독서법이라는 책이구나. 이걸 보면서 이 책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겠구나.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해서 바로, 한 번 또 넘겨보세요. 넘겨봐 주세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뒷표지, 시작! 책의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천사가 있거나 저자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자세히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랑 결이 같나? 내가 지금 이 책 읽으면 내 삶이 바뀔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으면 앞날개. 책 이렇게 열면 옆에 이렇게 약간 들럭들럭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날개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통 대부분 95% 책이요.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의 전공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하실 수 있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요. 저자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눌러봐 주세요. 김병환 작가거든요. 또 눌러주세요. 찾아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삼성연구원이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종교는 기독교인데 제가 볼 때 책에서 기독교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넘겨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분이 책을 여태까지 몇 권 냈다? 도서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105권 냈습니다. 10년 동안 2013년에 첫 책을 냈거든요. 지난 9년 동안에 책을 100권을 낸 거예요. 우리는 10년 동안에 책을 100권 읽기도 힘든데 이분은 책을 100권을 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엉덩이에 욕창이 날 때까지 미친 듯이 독서를 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독서했던 거죠. 강사님, 선교사님, 무슨 나는 목숨 걸고 책 읽을, 나는 뭐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무슨, 됐어요. 그냥 그분 하라고 하시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래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살짝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요. 한번 눈 한번 봐줘보시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 바라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되게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외향적, 내향적. 저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하고 들이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책을 보다가 나는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인간이구나. 밖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혼자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요. 혼자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성적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척? 외향적인 척. 열심히 해야만 했던 의무감에 당위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들 한 명 일할 거 3명분의 일을 하고 미친 듯이 하고 잠도 하루에 2시간 반밖에 안 잤습니다. 사역하고 전도하고 책 보고 이 바인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써가지고 이런 거 막 정리하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아까 악수도 했지만 이렇게 악수 한번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했다가
혼자서 또 조용히 이렇게. 예.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감이 올라간다. 과거에 저의 자존감이라는 게 저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자존감 없었습니다. 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혹시 사진이 있나요? 뒤에 넘겨봐 주실까요? 네, 요거구나.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계 전개 방식 시작.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먼저 골라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 먼저 골라가지고 그 부분만 봐도 괜찮아요. 구조를 미리 표시해보는 거고요. 마지막 6번째 넘겨봐 주세요. 자, 6번째입니다. 자, 프롤로그인데요. 저자와 나의 뭐를 찾는 거예요? 접촉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넘겨봐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을 볼 때 아까 제가 책 봤던 거 보셨죠? 그냥 이렇게 밑줄만 쳐져, 그러니까 뭐 볼펜으로만 쳐져 있어요? 아니면 형광펜 각가지 색깔이 있었나요? 색깔이 있었어요. 색깔이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색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에다가 노란색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은요, 어떤 걸 따라하실까? 적용할 거. 그 다음 회색깔 형광펜으로 따라하실게요. 부정적인 거. 예, 그 다음 공부할 거는요. 하늘색으로 칠합니다. 책에서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책 추천 방법은요. 사람에게 처음은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더 좋은 거는요. 책에서 책을 추천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 책은 나랑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의 그 분야의 것들을 책에서 책을 설명하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보라색은 뭐예요? 사람. 저자가 나왔다. 무조건 보라색으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게 눈으로만 보면 지겨운데 밑줄 치고 색깔 칠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네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도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주로 갖고 다니는 게 전 집에 성경이 한 20권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밖에 외부 나갈 때 가벼운 거 조그만 거 갖고 다니는 건데 제 성경책 보면은 거의 다 모든 페이지에 밑줄 쳐 있고 형광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요. 네, 모든 페이지. 아까 목사님이랑 정식 식사하면서 성경 통독 되게 많이 하신다면 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 성경책이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대충 넘겼을 때 한 장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훅 넘어가시는 분은 성경을 평소에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성경도 밑줄 치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밑줄 치고 네, 메모하고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넘겨봐 주실까요? 그 다음에 귀접기라는 게 있습니다. 책 위에다가 책은 더럽게 봐야 된다. 너무 소중하게 보지 마세요. 책을 막 접으세요. 중요한 거는 귀를 한 번 접고 정말 더 중요한 건 귀를 2번 접고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밑에다가 귀 접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 밑에다 귀를 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봐 주세요. 자, 네, 넘겨봐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뭐 이렇게 뭐 특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진짜 아까 수능 몇 점이라 그랬습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수능 몇 점?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내고 책을 읽고 1년에 뭐 200권씩 책을 읽고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됐을까?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됐을까?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면에 이런 어떤 독서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지광광지 불광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쳐야 미치는 건데요. 요거 제가 볼펜 심입니다. 한국에 제가 2020년 1월 14일 날 입국했습니다. 언제요? 2020년 1월 14일 날 입국했습니다. 지금 한 3년 됐죠. 볼펜 심입니다. 다 쓴 볼펜 심이에요. 150개입니다. 150개. 요것도 있고요. 요거 다른 것들 한 10몇 개 있고요. 요거 좀 비싼 볼펜인데 요거 한 20개 있습니다. 네. 딱 보면 느끼시나요? 딱 이 종류별로 딱딱 분류하는 거 느껴지시죠? 약간 강박이 있습니다. 똑바로 안 앉으시면 약간 줄 안 맞추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남들 1시간 읽을 때 3시간 읽으면 돼요. 남들 이렇게 뭐 공부 잘했던 친구는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걔네 한 장 정리할 거 나는 20장, 50장 연습을 해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따라하실까요? 하다 보니. 다시 한번 하다 보니.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성장합니다. 마지막 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로 오늘 일단은 제 강의는 일단 마무리 일단락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 아세요? 모소대나무?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극동 지역입니다. 똥베이정, 헤이롱장성, 지린성 이런 데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입니다.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나서요 자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무리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사랑을 줘도 자라지 않아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런데요 4년 차가 됐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4년 차에 새순이 3cm가 올라와요. 이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15cm, 어떤 녀석은 하루에 30cm씩 자라게 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몇 cm요? 와, 하루에요. 하나도 안 자랐었는데 그렇게 해서 6주 만에 15m에서 30m까지 자라게 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우후죽순.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들끓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 대나무 군집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질문. 어떻게 6주 만에 30m까지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눈으로 볼 때는 안 자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한 거예요?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미친 듯이 내렸던 겁니다. 깜깜하고 차갑고 춥고 막 이런 곳에서요. 정말로 치열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책 읽는 게 처음에는 쉽진 않습니다. 제 결론부터 무슨 책 쉽게 읽는 방법 알려줘야지. 책 읽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란 시간 모소대나무가 정말로 기를 쓰고 어쨌든 인내하고 기다리며 뿌리를 뻗었던 그것들이 3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4년 차에 하루에 이만큼씩 폭풍 성장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세상의 법칙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시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거 뒤에 하나 더 있으신가요? 뒤에 한 페이지가 있나요? 소개하는 게 없어요? 네네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민구책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무슨 책방이요? 민구책방입니다. 176 책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득점 책방 하시면 안 되고요. 민구책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영상이 한 400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전체 대부분의 99% 영상은 책을 읽고 책을 요약 정리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눈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귀로 듣고 설거지 하실 때 들으시고 운동하실 때 들으시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좀 제가 갖고 왔던 책들 대부분이 거기 영상에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함께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한번 또 반갑게 저 책 많이 읽었어요. 고득점 목사님 하면서 책 많이 읽었어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